온 집안을 무겁게 누르던 정적을 깨뜨린 것은 무란하게 울어대는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그날 윤아영의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고 먹먹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부고는 현실 같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기댔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멍하니 거실에 앉아있던 그녀의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어지럽게 맴돌았죠.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바다 건너에 있는 큰아들 시우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바로 비행기에 올랐다는 슬픔에 잠겨있는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 하나가 화영에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 내게는 아직 시우가 있었지.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 화영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쉴 줄을 몰랐습니다. 한 손에는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죠. 남편과 함께 또 아들과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길 때마다 빛바랜 사진들이 말을 걸어오는 듯했습니다. 처음 세 식구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 속 남편의 어색한 미소, 시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제 몸만한 가방을 메고도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 늠름하게 대학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던 얼굴까지. 화영은 사진 속 아들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던 아들의 음성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화영은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엄마를 못 보고 지나칠까봐, 혹시나 엇갈리게 될까봐.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척해졌지만 분명 자신의 아들 시우였습니다. 화영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터져 나오려던 바로 그 순간 쿵 하는 심장이 멎을 만큼 둔탁한 소리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비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끔찍한 소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영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채우는 것은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아들의 생명을 증명하듯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며칠 만인지 모릅니다. 화영은 핏기 하나 없는 아들의 얼굴을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윽고 시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우야. 아들의 텅 빈 눈동자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반가움도 슬픔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지워진 낯선 사람의 눈빛만이 머물러 있었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화영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시우. 그의 고요한 세상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동생 시준이 뛰어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형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이마를 짚으며 그는 침대로 달려와 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냐고, 정신이 드냐고 묻는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시준을 복도로 불러내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형의 상태에 대한 진단서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기억상실. 시준은 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형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그는 손에 쥔 진단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걱정과 슬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휘어 올라가며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차가운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다시 병실로 돌아온 시준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형을 위하는 동생의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백지 같은 형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직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유산 때문에 어머니가 형을 몹시 미워했다는 거짓말을. 심지어 이번 사고도 어쩌면 어머니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끔찍한 암시까지 덧붙였습니다. 맑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형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기억이라는 집을 잃고 길을 잃은 아이처럼 홀로 남겨진 시우에게 동생의 말은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 다정한 동생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시주는 그런 형의 눈빛을 읽고는 마지막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형, 아무 걱정 마. 이제 내가 형을 지킬게. 그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형의 영혼의 시우는 교활한 족쇄였죠. 시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곧 어머니가 이곳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제 어머니는 아들에게서 세상 가장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될 터였습니다. 잔인한 연극의 모든 준비는 끝났고 그는 이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아들 걱정에 뒤척였던 화영은 동이 트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고소한 전복죽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성껏 죽을 쏘어 보온병에 담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불안 사이를 수없이 오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지만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 하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깟 기억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만들면 되지요. 평생을 아들 곁에서 하루하루 새로운 추억을 쌓아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을 품에 꼭 안고 마치 보물단지를 옮기듯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아들의 병실 문 앞에 서자 애써 눌러두었던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은 제법 기운을 차린 듯했습니다. 그 모습에 화영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녀는 애틋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우야, 엄마 왔다. 그녀의 목소리에 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과 마주한 순간 그녀의 얼굴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지난번 보았던 텅 빈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경계심과 이해할 수 없는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불결한 것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화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화영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생 시준이 기다렸다는 듯 화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그녀를 병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온 화영에게 시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형이 엄마 때문에 불안해하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병실 문소리가 화영의 심장에 뒤수처럼 박혔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 서려 있던 낯선 증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듯 돌아온 그날 이후 화영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온기가 서려 있던 공간은 차갑고 낯선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남긴 고요함과는 다른 숨막히는 적막이 집안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 시준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을 때 화영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준은 서류 몇 장을 그녀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 시우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동생인 자신이 법적 대리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집과 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의 관리 권한이 이제 시준에게 있다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통보였죠. 화영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심장이 내려앉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준은 곧장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두 아들의 웃음소리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만년필,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던 낡은 흔들의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이제 그곳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주는 서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닫았죠. 철컥하고 잠기는 문소리는 화영의 세상에 또 하나의 빗장이 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집안의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마주쳐도 얕은 목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둘째 아들 시준에 보이지 않는 지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종종 굳게 닫힌 서재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곤 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낮게 울리는 시준의 통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다고. 아직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의 집에서 유령처럼 지내면서도 아들을 되찾을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말로는 안 된다면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낡은 사진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는 집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화영의 눈가에는 금세 그리움이 맺혔습니다. 첫 돌을 맞아 활짝 웃는 아들의 모습, 서툰 솜씨로 쓴 어머니, 은혜 감사 편지, 대학교 졸업식 날 남편과 나란히 서서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보던 그날의 풍경까지. 사진 속에는 아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그 시간을 함께했던 가족의 행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영은 이것이야말로 아들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 복도. 그녀는 앨범을 소중히 품에 안고 아들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의 차가운 거절이 떠올라 심장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을 열기도 전에
복도에서 마주친 둘째 아들 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영의 품에 안긴 앨범에 꽂혀 있었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화영의 손에서 앨범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화영이 놀라 무어라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시준은 앨범을 펼쳐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페이지를 찢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쫙, 쫙 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화영의 심장을 함께 찢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사진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아들의 백일 사진, 가족의 단란했던 한때, 남편의 인자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조각나 복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화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시준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다고 형 기억 안 돌아와요. 망상 좀 그만 부리시죠. 그는 껍데기만 남은 앨범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던지고는 병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화영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향했습니다. 앳된 아들의 웃는 얼굴이 반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흩어진 추억의 조각들. 화영은 망연자실한 채 반으로 잘려나간 아들의 웃는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철컥하고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문 앞에는 아들 시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동생 시준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시우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사진 조각들과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화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연민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동생의 거짓말에 완전히 세뇌당한 그의 눈에는 오직 지독한 짜증과 알 수 없는 고통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무어라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엄마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듯 이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머리가 아프다는 듯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화영을 향해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니 제발 좀 사라져 달라고.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화영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들에게 고통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절망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닫히는 문. 그 문은 이제 아들과 그녀 사이를 영원히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진 화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도 꿋꿋하게 버텨왔던 그녀의 모든 것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애써 참아왔던 울음이 막힌 숨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을 들썩이며 수십 년의 세월을 통째로 개워내는 듯한 오열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져 찢어진 사진 조각 하나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앳된 아들의 얼굴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아가, 엄마야. 그 순간 윤하영은 남편과 아들을, 자신의 세상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화영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그 안에서 살아있는 미라처럼 며칠을 보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잠을 자는 것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아들이 내뱉었던 그 잔인한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어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뜻밖에도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고소한 기름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그녀의 절망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 시장 한편에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 영숙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작은 채소 가게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화영의 인생에 남은 마지막 보루 같은 사람이었죠. 가게 앞에 넋을 놓고 서 있는 화영을 발견한 영숙은 손님의 손에 거스름 돈을 쥐어주기가 무섭게 달려나왔습니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친구의 모습에 영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화영의 앙상한 팔을 붙잡고 가게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친구의 다그침에 화영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부터 아들의 사고,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뱉었던 차가운 말까지 두서없이 쏟아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화영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영숙은 위로의 말 대신 친구의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쳤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거냐? 그녀는 눈물로 젖은 화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네 아들은 네가 찾아야지. 어느 어미가 자식이 저 지경인데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호통에 화영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친구의 거친 손에서 전해져 오는 뜨거운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영숙의 따끔한 호통은 화영의 삶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하는 한 사람이었죠. 영숙은 그런 친구를 위해 기꺼이 가게 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시우가 사고를 당했던 공항 앞 도로로 향했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곳에 분명 무언가 실마리가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기대처럼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차와 사람이 오가는 그곳에서 며칠 전의 뺑소니 사고는 이미 잊힌 과거일 뿐이었죠. 주변 상인들에게 애타게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무심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지쳐가는 화영의 어깨를 영숙이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게 못 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영숙이 가리킨 곳은 길 건너편 작은 가게 처마 밑에 달린 낡은 CCTV 카메라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주인에게 사정사고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사고 당일의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좁고 먼지 쌓인 사무실 안. 작은 화면 속에서 그날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영은 침을 삼키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서 익숙한 아들 시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얀 섬광과 함께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뺑소니 차량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영은 실망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 화면을 함께 보던 영숙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기 좀 보라고. 영숙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갓길에 멈춰 서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는 잠시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급하게 방향을 틀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차였습니다. 얼마 전 둘째 아들 시준이 새로 뽑았다며 자랑하던 바로 그 차. 화영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설마 아닐 것이라 되뇌었지만 심장은 이미 끔찍한 진실을 향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숙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화영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CCTV 영상 속 둘째 아들 시준의 차가 마치 망령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끔찍한 확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옥죄어 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기억을 훔치고 어쩌면 목숨까지 노렸을지 모르는 위험한 짐승의 굴이었죠.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남편이 앉던 의자에 시준이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화영을 기다렸다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해서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준은 탁자 위로 서류 한 장을 소리 없이 밀어냈습니다. 화영의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화영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치 자비라도 베푸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으로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으며 어머니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 이 각서에 조용히 도장을 찍고 자신이 마련한 요양원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배려해 주겠다고.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것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건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다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화영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시준은 탁자 위에 인주와 도장을 올려놓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화영은 눈앞의 상속 포기각서를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희망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꿔야 하는 잔인한 저울이었습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영은 눈앞에 있는 상속 포기 각서를 앞에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 없는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동이 틀 무렵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각서를 품에 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지막 결전지로 향하듯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에는 두 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동생 시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맞았죠. 형 시우는 창밖을 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한 텅 빈 모습이었습니다. 시주는 탁자 위로 인주를 밀어놓으며 어서 도장을 찍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화영은 아들 시우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무심한 옆모습에 가슴이 시렸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탁자 앞으로 다가선 화영. 그녀의 손이 품으로 향했을 때 시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조그만 나무 오르골이었습니다. 시우가 아주 어렸을 적 잠투정이 심한 아들을 위해 남편이 직접 깎아 만들어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죠. 화영이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고 뚜껑을 열자 맑고도 애잔한 자장가 소리가 조용히 병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고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수만 번도 더 아들의 귓가에 속삭여 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시주는 어이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던 시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의 고개가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깊은 혼란과 희미한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낡은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 소리는 멈춰있던 시우의 머릿속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당황한 시준이 오르골을 닫으려 다가서는 순간 시우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눈앞으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같은 아련한 행복의 조각들, 그리고 뒤이어 공항 앞 도로를 덮치던 하얀 불빛과 온몸을 부수는 끔찍한 충격.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던 동생 시준의 얼굴, 그 다정한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미소와 엄마가 형을 해치려 했다고 속삭이던 악마의 목소리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공허함도 고통스러운 혼란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차가운 분노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눈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겁에 질린 채 뒷걸음질 치는 동생 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상속 포기각서로 향했습니다. 시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자신을 올감했던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낸 시우는 그대로 굳어버린 시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동생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형제에게 보인 적 없던 맹수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시우는 증오와 배신감으로 들끓는 목소리로 동생에게 외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모든 것을 망가뜨린 범인을 단죄하는 통쾌한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우의 분노 어린 외침이 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멱살을 잡힌 시준이 겁에 질려 버둥거리는 순간 병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토록 든든한 친구 영숙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사고 현장이 담긴 녹화 영상 파일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화면 속에는 형의 사고를 확인하고도 유유히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시준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과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차가운 쇠고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는 길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평화롭고 따스한 침묵이었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어머니 화영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 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과 슬픔이 이제야 비로소 제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은 말없이 아들을 일으켜 세워 그를 가만히 품에 안았습니다. 가냘픈 몸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서로를 되찾은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화영과 시우는 남편의 묘소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없었습니다. 시련의 시간은 쓰라렸지만 그들은 비로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법을 다시 배운 것이었죠. 아들 시우가 어머니 화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시간에도 따스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